지금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 아닌가. 입시는 언제 하고요? 이런 말 들죠? 입시는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할 때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늦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접해야 됩니다. Fly with passion.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국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방법도 여쭤보고 싶어요. 세 가지로 보통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관심사인 거를 이제 영어로 된 걸 찾는 게 사실 빠르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사실은 분량과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한테는 좋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 아닌가 라고 엄마도 불안해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막 더 불안해하면 엄마가 이제 그때서야 또 학원을 보내고 내가 그동안 지금 애를 망친 거 이렇게도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첫 번째는 이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초등 때 말씀드리는 영어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냥 하나의 것이에요. 교재라든지 이런 거 했다고 하면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야 돼요. 슥싹! 대신에 검사는 꼼꼼하게. 엄마가 슥싹인데 검사는 꼼꼼하게. 이거만 하면 돼. 진짜 다 한 거야? 오케이!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아이가 손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 학습적인 거로 넘어갔을 때는 난이도입니다. 영어는 일단 애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분량도 좀 적어서 그 다음에 좀 해볼 만한 상태가 돼야 이게 좀 그래도 습관으로 자리 잡거든요. 입시는 언제 하고요? 이런 말 들죠? 입시는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할 때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늦어요. 관심사 안에서 영어를 찾아라.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가게 되면 양과 난도를 R-1으로 조절해라. 오히려 그런 스탠스로 가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만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또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반복해서 똑같은 것만 영상만 보고 있으면 사실 또 이 약간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것도 괜찮나요, 선생님? 물론 제가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걸 아시죠, 그죠?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하네 싶은 거는 부모의 걱정인 거예요. 원어민들도 수천 번 반복해서 이것이 걔네들한테 완전 자리 잡는 어휘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그거를 내재화, 빌트인 시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하더라도 그 수준 안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접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무상 맞긴 맞네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이제 EBS 공채 강사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초심자의 운이라고 할까요? 이미 수강생 수가 많은 강의를 받은 저의 초심자의 운으로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일타 강사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강의로만 뭐 그때 120만 명이 한 번에 들었으니까 그때 제가 사교육을 나갔으면 어마어마했겠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EBS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PD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제 교육 철학의 근간이 됐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떨지 마세요. 카메라 너머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산간지방, 어촌지방에서 학원 하나 없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덜 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게 이제 근간이 아주 깊게 잡고 있잖아요. 늘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와 비용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건 없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EBS 강의를 많이 찍게 됐고 이것 또한 또 안타깝지만 이 재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걸 다 무한대 찍을 수 없더라 라고 해서 제가 촬영 갈 때마다 감독님들한테 이거 장비 뭐예요? 소니 96K입니다. 카메라 뭐예요? 빔은 뭐예요? 물어가지고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돈을 모을 때마다 좀씩 샀던 거예요. 저는 이미 학교보다 더 큰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빔을 살 때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마침 그 해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제 보상금을 받은 돈으로 어떤 저의 피와 땀으로 마지막에 빔 프로젝트를 사서 그거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애들 막 수업도 시켜보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목숨과 같은 장비들이잖아요. 뭘 가치 있게 해야 될까? 내가 또 생각하는 커리큘럼으로 무료 강의를 하자. 내 원래 생각을 실천하자라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뿌듯하게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제가 거의 한 50억 정도를 번 셈이더라고요. 그거로 이제 뭐 레버리지 올렸으면 벌써 강남에 건물을 샀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마음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보다 더 큰 학교 사업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많은 강의들을 이제 쭉쭉 생산을 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다고 봐요. 올해도 또 지금 한 60강 정도 지금 제작을 다 완료했고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선생님의 그 생명과 바꾼 그 컨텐츠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잘 활용해 볼 수 있게 좀 도와줄까요, 선생님? 제가 재생 목록 모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아예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건 수업이 맛보기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모든 강의 열려있기 때문에 보고 아이가 좋아하면 그때 수업을 들으셔도 된다. 해서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시면 네이버에 또 제 카페가 있습니다. 홍공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 공지에 무료 강의 커리큘럼이라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학년별, 예시별 확인해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제가 모든 사교육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에서도 또 제 동료들, 동기들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마인드 좋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홈스쿨링은 제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문법 같은 것들 사실 다시 보면 좀 저희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같이 옆에서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놀랬습니다. 지방에 갔는데 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아이들 영어 공부 요즘 이제 약간 붐처럼 되어 있는 게 한 달 외국 살기예요. 외국 한 달 살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좀 주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무조건 다 영어를 엄청 잘할 것 같은 환상들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요것만은 고민해보고 떠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비용에는 강력한 Y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가서 영어를 잘하게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아닌 거예요. 캠프는요, 영어를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인풋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아웃풋에 대한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캠프인 거지 뭔가 좀 일말에 회심의 어떤 찬스를 만들어서 애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계좌만 확 달라집니다. 계좌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한 인풋이 된 시점에 한국에서 이제 요즘 많잖아요. 앱으로든 뭐든 혹은 화상으로든 좀 영어를 하니까 애가 좀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거를 좀 폭발시키려는 어떤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몰입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한 달 캠프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배경, 장소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있는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드는 북미 쪽으로 보통 가는 것들. 일단 이 두 분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북미 쪽으로 가는 것과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어차피 영어 배우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배우는 건까지도 고려한다면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좀 다릅니다. 그냥 영어만을 배운다가 아니라 그 밖의 것까지 목적 설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과 배경을 같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돈이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 은퇴 자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뭐 싸도 몇백만 원이고 북미 같은 경우 보통 1000단 이상 다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우리 은퇴 자금하고 관련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서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당장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외국에서 한 달 살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화상 영어를 또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양쪽을 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스킬은 외국인과 꼭 대화를 해야만 느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아까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항 가면 겁나 많습니다. 말하기에 대한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 국내에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을 찾아서 우리 아이의 무기로 만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100% 다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한국은 한국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걸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애가 일단 첫 번째 인풋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대전제예요. 이게 없는데 화상영어 시킨다? 일주일에 그 막 30분, 40분은 두세 번 4번 만난다고 해도 인풋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날 가서 좀 더 배워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많이 제가 볼 땐 아까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풋이라는 것이 읽기든 음독이든 청취든 시청이든 있으면서 바로 화상을 했을 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는 선생님 난 괜찮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화상을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처음에는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앱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이가 그 안에서 가성비 있게 많이 아웃풋을 일단은 내질러보는 연습을 충분히 되고 나면 그게 중간 모델이에요. 그게 되고 나면 그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 발화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가미돼 있는 더 높은 차원의 화상 영어로 그 다음 단계에 나가면 그러면 아이한테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는 상황에서 한 폭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캠! 질문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니지만 전 항상 큰 그림,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제 실제로 그 준비하시는 캠프, 캐나다 캠프의 조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영어를 좀 그래도 익숙하게 하는 친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홍보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이미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미 스피킹이 완성된 애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고 리딩을 정말 열심히 해왔다, 혹은 과업을 교재든 뭐든 강의든 과업을 열심히 해왔다, 이런 애들을 저는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딩을 열심히, 음독을 열심히 한 친구들을 뽑았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회화를 시켜보면 레벨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딱딱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촉발해서 늘려야 되는 거죠. 그 성실함이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또 그럼요. 그런 친구들 발굴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정확합니다. 발굴을 하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사업 확장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진짜 잘 되게 저는 정말 영어에 확 빠져보기도 하고 좀 실패도 해보고 일어날 때 너무 잘했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되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육사 우리 저희 집 애들이요? 네. 갔다 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이. 해서 왜 자꾸 아빠만 가는 것입니까? 라고 해서 옳다쿠냐 왔구나 원하길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빠 10년치 저금한 거 다 날아가는 거야. 아빠 저금통 100개 깨야 된다. 니네들 가려면 그냥 놀러 간다 이상의 이유가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이유를 좀 받았죠. 가서 한 달까지는 아니고 여름방학을 이제 좀 보냈고, 그러고 보니까 여름에 한번 다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나. 쉽게 얻어지면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권리는 아니죠. 낳고 키웠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이 의도적 결핍까지. 어려워야 돼요. 예. 자녀들은 부모의 피와 땀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값어치 있게 쓰여진다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무섭게 설명 안 했지만 굉장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기 전까지 니네 영어 공부를 정말 꾸준히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하지만 힘든 것들 단어 공부도 뭐 있을 때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일 때 아빠는 약속도 아니야.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 약관을 잘 명시해야 돼, 이게. 그래서 현재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 정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분발해서 준비를 하겠네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또 길게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러다 또 언제 또 거품 빠질지. 좀 아이들 그 영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선생님의 좀 개인의 생각을 많이 여쭤보는 시간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영어 공부를 권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 마인드셋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차이이지 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연료로서 말 그대로 이제 스카이에 올라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초등, 중등, 고등은 그냥 말 그대로 1등급을 따기 위한 것이 거의 80, 9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 좀 가깝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입시까지 이제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시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96, 7%는 또 안 될 확률이 또 있겠죠. 그걸 안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애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요즘 13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30세가 벌써 늘었네요. 길어졌네요. 저희는 100세고 우리 애들은 130세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30살이 돼서 잡을 잡았다고 해도 100년을 사실은 더 해야 되고 멀티잡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럼 단순히 1등급 영어를 갖고 내가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내 1등급 받았어요 하는 것은 한때 내가 1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용 영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되고 입시 영어를 하더라도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는 늘 실용 영어가 훼손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최대한 인풋을 넣고 중학교 때는 입시에 덜 눌려 있고 고등 때는 잠시 접어둘지 모르지만 가끔씩은 넘겨서 그 세포를 살아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즉 입시 영어를 위한 실용 영어가 아니라 실용 영어를 위한 입시 영어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영어 교육의 참 방향이 아닐까라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애쓰시는 부모님들한테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국은 대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고 불안감은 높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잘못을 끼치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을 하시고 그 선택지 안에 아이들의 취업, 입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선택과 대불안의 시대에 저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소중한 학창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좀 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 아래에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제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과정에 완벽을 기하다 보면 결과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저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힘이 되는 시간이었고 저희 진짜 꼭 또 다시 꼭 배웠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